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로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호입니다. 오래살이고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57년째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난청 환자들을 치료해 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귀 건강 문제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수술 없이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건강 정보를 나누는 이유는 누구나 간단한 방법으로 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분들이 떠오르신다면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난청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루 단 10분만 투자해도 젊은 시절과 같은 또렷한 청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뇌가 매년 조금씩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요. 저 역시 70살이 되던 해의 무서운 현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잘 안 들렸거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증상을 설명할 때 자꾸 다시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마스크를 쓰고 진료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이 난청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8살 된 손녀와의 대화였어요. 손녀가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손녀가 할머니에게 가서 할아버지가 왜 내 말을 안 들어줘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녀의 말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정말 듣지 못했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고 처방전을 쓰다가도 뭘 쓰려고 했는지 까먹곤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이 잘 안 들려서 대화를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환자분 중 한 분이 알려주신 귀 건강법 때문이었어요. 100살이 넘은 할머니 환자분이셨는데 청력이 놀랍도록 좋으셨어요. 비결을 여쭤보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간단한 귀 마사지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 방법을 실천했고 놀랍게도 몇 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57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제가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5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단 2가지만 실천해도 80%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귀 마사지를 통한 혈액순환 개선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5가지 중 가장 효과가 큰 핵심 방법이에요. 귀는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가느다란 부위 중 하나입니다.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얇은 혈관들이 귀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귀거든요. 귀 안쪽 청각세포들이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청력이 떨어지고 결국 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귀 속에는 수천 개의 작은 털세포가 있습니다. 이 털세포들은 소리의 진동을 감지해서 뇌로 전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털세포들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매우 적은 양의 산소와 영양분만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이 적은 양의 영양분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죠. 마치 비좁은 골목길에 쓰레기가 쌓여 통행이 어려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털세포는 서서히 죽어가고 결국 청력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 진료실에 오신 박수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수진님은 79살인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귀가 멍멍하고 이명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청력 검사 결과 중등도 난청 상태였습니다. 귀 속을 들여다보니 고막은 멀쩡했지만 내이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수진님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큰 소음에 노출되었던 분이에요. 퇴직 후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진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참 어두우셨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어서 모임도 나가지 않게 되었고 텔레비전 소리만 점점 크게 틀어놓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면서 우울감까지 생겼다고 하셨어요. 특히 손녀의 말소리를 못 알아듣게 되면서 크게 상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수진님께 매일 귀 마사지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대요. 하지만 수진님은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 저녁에 잠들기 전 3분씩 총 6분간 귀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수진님이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귀가 조금 뚫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2달 후에는 가족들과 대화할 때 대묻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3달 후 다시 청력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청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수진님은 요즘에는 동네 모임에도 나가시고 손자들과도 즐겁게 대화하신다고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좋아져서 약 먹는 시간도 잘 기억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진님의 사례는 단순한 귀 마사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구체적인 귀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 겸 먼저 양손으로 귀를 감싸듯 잡으세요. 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쪽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약간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만 해주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각각 3분씩 총 6분만 하시면 돼요. 3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계를 보면서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치효성이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귀가 먹하거나 답답할 때는 귓바퀴를 위아래로 10번씩 당겨보세요. 마치 귓바퀴를 스트레칭하듯 부드럽게 당겼다가 놓았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즉시 귀가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귀 뒤쪽을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그곳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여러 지압점들이 숨어 있어요.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자극하면 전신순환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귀 마사지를 시작한 후 어지럼증이 사라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귀에 염증이 있거나 고막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병원 진료를 받으신 후 시작하세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째 방법은 소리 자극을 통한 청각신경 활성화입니다. 청각신경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되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는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다 보니 입모양을 통한 보조적 청각 이해도 어려워졌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청각신경이 점점 둔해지고 결국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각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청각 피질이 위축된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유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청각 피질과 해마는 신경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난청과 치매가 연관되어 있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며칠 전 진료실에 오신 이만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릴 겸 만수님은 75살인데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대요. 텔레비전도 자막을 보면서 소리는 작게 틀어놓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6개월 만에 오셨는데 청력이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셨습니다. 만수님께 권해드린 방법이 바로 의도적인 소리 자극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적당한 소리로 틀어놓고 따라 말하기, 음악을 들으며 박자 맞추기, 새소리나 물소리 같은 자연, 소리 듣기 등을 하시도록 했어요. 특히 청력이 떨어진 노인분들에게 특화된 오디오북을 추천해 드렸는데 이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수님은 3달 후에 요즘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대화할 때 집중력도 향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겸 하루에 15분씩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청각신경과 발음기관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목소리 크기는 평상시 대화할 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면 성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다양한 종류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 목소리, 여성 목소리, 아이들 목소리, 자연의 소리 등 여러 주파수의 소리를 골고루 접하는 것이 청각신경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제 경우에는 매일 아침 15분씩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히 바이올린과 첼로의 소리는 귀의 미세한 부분까지 자극해 주어 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녁에는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중요한 내용을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습관을 들인 후로는 환자분들과의 대화가 훨씬 수월해졌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정적과 소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 조용한 환경도 너무 시끄러운 환경도 귀 건강에는 좋지 않거든요. 적절한 정적과 소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귀는 소리의 강약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데 항상 같은 소음 환경에 노출되면이 능력이 퇴화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조용한 환경에서만 생활하다가 갑자기 시끄러운 곳에 가면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항상 시끄러운 환경에서만 지내다 보면 소음에는 익숙해지지만 작은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음성 난청의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소리 환경에서 지내시나요? 너무 조용한가요? 아니면 너무 시끄러운가요? 집에서는 하루 중 2-3시간 정도는 완전한 정적 시간을 만드세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때는 깊은 호흡을 하며 귀를 쉬게 해주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라디오나 자연 소리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으세요. 소리의 크기는 평상시 대화 소리보다 조금 작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외출할 때는 점진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도록 하시고요. 갑자기 시끄러운 환경에 들어가면 뒤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진진료실 근처에는 큰 공사장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소음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소음 속에서도 환자분들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귀는 다양한 소리 환경에 노출될수록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다만 너무 큰 소음에는 반드시 귀화계를 착용하세요. 90도 이상의 소음은 단 15분만 노출되어도 영구적인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밤에 자기 전에는 최소 30분 동안 완전한 정적 상태를 유지하세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들지 마시고 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상태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되고 다음날 청각 능력도 더 좋아질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턱 운동을 통한 귀 주변 근육 강화입니다. 귀와 턱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턱 근육이 경직되면 주변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것이 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이갈이나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턱관절과 귀는 해부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턱관절 주변에는 측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긴장되면 귀 주변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귀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청각세포의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죠. 또한 턱관절에서 나는 소음이 귀를 통해 전달되면 이명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턱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이 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턱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턱 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입을 천천히 벌렸다 닫기를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아래턱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기를 각각 5번씩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턱 끝을 앞으로 내밀었다 들이기를 5번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해주시면 턱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귀 주변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제 경우에는 오랫동안 환자를 진료하고 나면 턱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턱 운동을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귀의 먹함도 함께 개선되었어요. 특히 이명 증상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턱과 귀는 생각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턱 관리도 귀 건강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추가로 알려드릴 꿀팁이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턱 근육을 마사지해 보세요. 약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턱관절 주변을 5분 정도 덮어두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귀 주변 혈액순환도 함께 좋아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5번째는 올바른 귀청소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소를 잘못하고 계세요. 면봉을 깊숙이 넣어서 귀지를 밀어넣거나 너무 자주 파서 귀 안쪽을 상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귀지는 사실 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지나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귀 안쪽을 적당히 촉촉하게 유지해주죠.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제거하면 오히려 외이도가 건조해지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귀청소법을 익히는 것도 귀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귀청소법을 알려드릴 거 일주일에 2번 정도 샤워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인해 귀지가 부드러워진 상태거든요. 면봉은 귀 입구 부분만 살짝 닦아내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절대로 1cm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귀 안쪽까지 면봉을 넣으면 귀지를 오히려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어 귀지떡이 생길 수 있어요. 귀지떡이 생기면 난청이나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귀청소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너무 열심히 귀청소를 하다가 외이도에 작은 상처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세균 감염으로 외이도염이 생겼고 한 달 가까이 통증과 가려움으로 고생했어요. 그때 귀청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샤워 후 귀 입구만 부드럽게 닦는 정도로 청소합니다. 만약 귀지가 너무 많이 쌓였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이비 인후과를 방문하세요. 전문의가 내시경으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제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귀지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세요. 제가 57년 동안 진료하면서 귀지 때문에 고막이 천공된 환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귀 청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는 올리브 오일이나 베이비 오일을 귀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오일이 귀지를 부드럽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단, 고막에 천공이 있거나 휘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어떠셨나요? 57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귀 건강은 일상에서의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귀 마사지와 두 번째 소리, 자극 이 2가지만 꾸준히 해도 80%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76살의 난청을 경험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귀 건강은 단순히 잘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지 기능, 기억력, 그리고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정상, 청력을 가진 노인들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면서 우울증 위험도 크게 높아지죠.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6분씩 귀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둘째, 15분간 의도적인 소리 자극으로 청각신경을 활성화하세요.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정적과 소음의 균형을 맞춰서 귀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넷째, 턱 운동으로 귀 주변 근육을 강화하시고요. 다섯째, 올바른 귀 청소를 익혀서 귀 건강을 지키세요.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귀 마사지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양손으로 귀를 감싸서 5초간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 다음 갑자기 손을 떼면서 후하고 숨을 내쉬어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귀 뒤쪽 마사지를 3분씩만 시작해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쪽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여전히 매일 1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건강한 귀가 건강한 뇌를 만들고 건강한 내가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 건강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귀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